자, 중화반응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제 산과 염기를 배웠죠? 자,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과 염기의 반응을 우리가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산성과 염기성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보통 산에는요 이제 H 플러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HA라고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염기에는 대부분 OH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BOH라고 적습니다. 예. 뭐 물론 얘가 이가산이면 뭐 H2A, 뭐 이가염기면은 이제 BOH2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 그냥 일가산과 일가염기라 가정하자.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있죠? 산에 있는 양이온 H 플러스랑 염기에 있는 이온 있죠? 이 OH 마이너스. 얘네 두 개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H2O,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죠? 산에 있는 이온, 여기에 있는 요 A 마이너스, 그리고 염기에 있는 염기에 있는 양이온이 있죠? B 플러스. 얘네가 반응해가지고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게 되거든요. 요런.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를 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중화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이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얘를 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화반응은 뭐랑 뭐를 만든다? 물과 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된다라는 건데, 자, 물론 이 염 있죠? 반응하는 염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염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염이라고 하는 놈이 물에 보통 잘 녹는다 이런 말이야. 왜?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우리 배웠잖아. 이온 결합 물질은요, 대부분이 물에 잘 녹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 물에 녹지 않는 얘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불용성 또는 난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앙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HCl이랑 NaOH랑 반응하잖아. 그러면 이때는 H2O랑 NaCl이 만들어질 텐데, 이 NaCl은요 어차피 다시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질 거라고요, 물에 녹아서.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수산화 칼슘 COH2 그 다음에 H2CO3 탄산이랑 반응시키잖아. 그러면요, 물 분자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있는 칼슘 이온이랑 탄산 이온이랑 반응해서 CaCO3가 되는데, 우리가 얘는요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용성, 얘는 불용성, 앙금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를 우리가 한번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예. 자,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요, 묽은 염산 HCl이 들어가 있는 수용이고, 여기는 NaOH, 수소나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을요, 내가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예.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이온들이 있었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는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같은 이온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근데 내가 얘랑 얘를 두 개를 섞어버릴 겁니다. 자, 이게 두 개를 이렇게 섞어버렸을 때,
자, 그 혼합 용액 있죠? 선과 염기를 섞은 그 혼합 용액의 모형을 같이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H 플러스랑 여기 있는 OH 마이너스랑 반응해가지고 뭐가 돼버린다? H2O.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몇 개 만들어져요? 2개 반응해서 2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결합해가지고요. 이렇게 NaCl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했죠. 얘는 곧 있으면은 물에 녹아서 다시 이온으로 뽀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를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적어야지. Cl 마이너스 그리고 Na 플러스. 자, 요렇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H 플러스라든지 OH 마이너스는요, 실제로 반응에 참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뭐라 부르냐면요, 알짜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같은 놈들은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요. 얘네들 구경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은 일반적으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만약에 얘랑 얘를 섞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이온은 다 알짜 이온이에요. 근데 앙금 만드는 반응이 있죠. 원래 교육과정상 원래 내면 안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수능에 당연히 안 나오지,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당신들이 그 공부하는 게 내신 수업이잖아, 그렇죠? 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내. 내신에서도 솔직히 너무 옛날이라서 잘 안 냅니다, 그렇죠? 이거 라떼 공부해, 라떼. 라떼가 언젠데요? 옛날에.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고, 산에 있는 H 플러스랑 염기에 있는 OH 마이너스가 알짜 이온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 말 그대로 알짜 이온이 반응하는 걸 한번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선생님, H 플러스 2개랑 OH 마이너스 2개랑 반응해서 물 분자 2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계수 있죠? 네, 계수는요, 가장 간단한 정수 B로 적는 거예요. 그러므로 2대 2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아니죠. 1대 1이 가장 간단한 정수비죠. 그러니까 알짜 이온 반응식은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요, 알짜 이온 반응식 있죠?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요, 산의 종류랑 상관이 없어요. 왜? 모든 산에는 H 플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기의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모든 염기에는 OH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산과 염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무조건 이걸로 고정입니다. 다른 거 쓰시면 안 돼. 산의 종류랑 상관없어. 염기의 종류랑 상관없어. 무조건 이거야. 다른 거 적으면 안 돼. 네. 라는 겁니다. 보면 알죠? 얘랑 얘는요, 무조건 1대1 반응입니다. 얘가 10개 사라졌어, 얘도 10개 사라집니다. 얘는 10개 생겨요. 오케이? 얘가 20개 반응했어, 얘도 20개 반응이에요. 얘는 20개 만들어지는 거야. 보이시죠? 그래서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부터 중화 반응 어려운 문제 풀어 나갈 거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혼합 용액의 성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혼합 용액의 성질을 이해하는 게. 자, 그럼 정리 좀 한번 할까요? 자, 산과 염기를 섞은 혼합 용액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요걸 한번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혼합 용액 안에는요, 절대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공존이라는 말이 뭐죠? 같이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H 플러스가 존재하잖아. 그 말은 여기에는요, OH 마이너스는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죽었다 깨다도 없어요. 예. 왜요? 있는 순간 중화 반응에서 사라지겠지. 반대로 OH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여기에 H 플러스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둘 다 없을 순 있어요. 오케이?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고 이런 걸 중성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거 그렇죠? 혼합력이 중성된 거죠. 근데 둘이 함께 있는 경우는 없다고요. 둘 다 없을 수 있지만 둘 다 있을 수는 없어. 말 이상해? 다시. 둘 다 없을 수 있다. 근데 둘 다 있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자, 산의 음이온. 그리고 염기의 양이온. 이제 두 개는 우리 아까 전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요, 구경꾼 이온이고요. 그리고 구경꾼 이온이 혼합 용액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섞었어. 그럼 구경꾼 이온이 있어야지. 이런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렇죠? 간단하죠?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당연한 거 해가지고. 자, 그 당연한 거를 생각을 안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생각해봐. 섞기 전 있죠. 섞기 전.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있죠. 양이온의 총 전하량 플러스 4. 음이온의 총 전하량 마이너스 4.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랑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똑같죠? 섞은 후에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혼합 용액의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하량 보존 법칙.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부터 자주 쓸 스킬 중에 하나야. 이거 이따가 써볼 겁니다. 지금 잘 기억하세요. 자,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랑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같은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 만약 산과 염기 있죠? 산과 염기가 모두 일가인 경우, 즉 일가산과 일가염기에 혼합 용액일 경우, 이런 경우는요, 양이온 개수랑 음이온 수도 동일합니다. 혼합 용액에서. 봐봐. 이거 두 개 있죠? 일가산이랑 일가염기죠? 두 개 섞어버렸어요. 양이온 개수 몇 개예요? 두 개죠? 음이온 개수 몇 개예요? 두 개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일가산과 일가염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온들은요, 플러스 1짜리랑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량 똑같다라는 말은 개수도 똑같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H2SO4 이래서 뭐 5ml랑 뭐 NaOH 10ml랑 만약에 섞었대요. 자, 섞었을 때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들을요,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H 플러스 여기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SO4 2 마이너스 한 개 있고요. 만약에 Na 플러스 이렇게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보이시죠? 양이온의 총 전하랑 음이온의 총 전하랑 같은 거 보이시죠? 하지만 개수가 같진 않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쵸? 이온수가 홀수야? 이온수가 홀수라는 말은요, 100% 한 놈은 이까라는 소리죠. 그쵸?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사실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합용액의 액성, 당연히요, 섞기 전에 H 플러스가 맞냐 아니면 OH 마이너스가 맞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당연한 내용이야. 잘 들어봐. 만약에 혼합 전에 산에 들어가 있는 H 플러스 개수가 염기에 들어가 있는 OH 마이너스의 개수보다 많아. 그러면요, 혼합했을 때 당연히, 예를 들어서 H 플러스 50개, OH 마이너스 만약에 30개 섞었어. 그러면은 얘 몇 개 날라갈 때, 얘가 30개 날라갈 때,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 날라가? 30개 날라가겠죠? 그럼 얘가 몇 개 남아있어? 20개 남아있는데 얘는 남아있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섞기 전에 H 플러스가 더 많다? 그러면은 섞은 후에 H 플러스가 남아있다? 그럼 혼합용의 액성은 당연히 산성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자, 지금 OH 마이너스 몇 개 날라갔죠? 30개 날라갔죠? 그럼 물 분자 몇 개 만들었을까요? 생성되는 물 분자 개수 30개겠죠? 잘 들으세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중에 부족한 놈 있죠? 부족한 놈이요, 물 분자 개수 결정합니다. 잘 보세요. 산과 염기 섞었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중에 누가 적은 놈이 물 분자 개수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혼합 용액에 들어가 있는 이온. 자, 누구 있어요? H 플러스 남아있겠죠? 산성 띄고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누구도 있다?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 구경꾼 이온들 같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생성되는 물 분자 개수는 OH 마이너스 수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H 플러스 개수랑 OH 마이너스 개수랑 섞기 전에 똑같아. 그러면은 섞은 후에는요, 당연히 H 플러스도 OH 마이너스도 없을 테니까 중성일 거고요. 그럼 혼합용액에 이온이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요, 존재한다고요. 누가? 구경꾼 이온들이 있겠지.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 H 플러스 개수보다 OH 마이너스 개수가 섞기 전에 많다. 그럼 OH의 마이너스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염기성이고요. 혼합용액은 염기성이라는 말은 누가 존재하고 OH 마이너스랑 구경꾼 이온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합용액 특징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8페이지 밑에 있는 저기 문제 있죠? 대표 자료. 그거 한번 같이 한번 풀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은 물근황산 H2SO4 가랑 수소나트륨 NaOH 수용액 나의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1번에 혼합용액 모형부터 먼저 한번 완성해 보래요. 자, 시작합시다. 여기 H 플러스 2개 있어요. SO4 2 마이너스 1개 있습니다. 자, 누구랑 섞어요? 여기에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 자, 섞었더니, 자, 혼합용액. 모형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H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가 날라갔겠죠? 그쵸? 그러면은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진다?
두 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 있어요? 산의 음이온, 구경꾼 이온이죠? SO4 2- 여기 이렇게 한 개 있을 거고, 염기의 양이온 Na 플러스가 이렇게 있겠죠? 보이시죠? 양이온 플러스 1자리 두 개, 음이온 마이너스 2자리 한 개,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 종합 똑같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형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혼합유기 액성 H 플러스도 없어요. OH 마이너스도 없어요. 예, 그럼 뭐다? 중성이겠죠. 자, 3번 혼합유액 전기 전도성 있냐라고 물었는데, 자, 이온 들어가 있죠. 예, 전기적으로 이온 들어가 있으면은요 전하 운반해 줄 수 있죠. 예, 전기 전도성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다 날라갔으니까 전기 안 통하지 않나요? 아니지. 이온 남아 있잖아. 구경꾼 이온. 만약에 구경꾼 이온도 없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온 있잖아. 자, 4번에 알짜 이온의 이온식 모두 쓰래요. 자, 그럼 무슨 말이야? 누가 알짜 이온인지 식으로 쓰라는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두 개가 알짜 이온이죠. 그렇죠? 자, 5번은 알짜 이온 반응식 쓰라고 했어. 근데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요,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쓰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붙이면 안 돼요. 네.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짜 이온식을 쓰라고 했는지,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라고 했는지 구분하십시오. 네. 자, 6번에 누가 구경하고 있어요? SO4 2- Na 플러스 두 놈이 구경하고 있죠. 구경꾼 이온 두 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난이도 확 높입니다. 자, 69페이지로 갈게요. 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다루게 될 거거든요. 양적 관계. 무슨 말이야? 양과 양 사이의 관계. 내가 만약에 몇 개 반응시키면은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지겠니?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양과 양 사이의 관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양적 관계 다룰 때 당연히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이온 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얘가 가장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일단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산과 염기가 모두 반응해서 산성도 띄지 않고 염기성도 띄지 않을 때를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그걸요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당량점이라고도 부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중화점이라는 말을 이번 단원에서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화점이 되려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H 플러스 개수랑 OH 마이너스 개수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중화점에서는 내가 넣어준 H 플러스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동일해야지 산성, 염기성 안 띄겠죠? 예, 이게 중화점의 조건이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이런 거 오해하지 말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H2SO4를요 몇 개 준비했냐면요 50개 준비했어요. NaOH 100개랑 섞었어요. 야, 그러면은 산은 50개 넣었죠? 염기는 100개 넣었죠? 그러면 이거 섞으면 염기성 띄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이가산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몇 배 해줘야지? 2배 해줘야지 H 플러스 100개, OH 마이너스 100개, 뭐다? 이게 중화점에 도달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자, 그럼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여기 OH 마이너스가 자 100개 들어가 있는 수용액이 있어요. 자, 내가 여기다가 H2CO3를 넣어서 완전히 중화시키고 싶대요. 그럼 넣어야 되는 H2CO3의 개수가 몇 개겠냐라는 말이죠. 그렇죠? 장난 아니야. 50개 넣어야지. 그렇죠? 얘가 50개 있어야지 H 플러스를 100개 넣어주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화점에서 H 플러스 개수, OH 마이너스 개수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완전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네들을요, 몇 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중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이온 개수의 변화. 두 번째, 온도 변화. 세 번째, 전기 전도도 변화. 그리고 지시약의 색깔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보겠다. 이런 말이었죠. 자, 그럼 중화 반응에서 내가 뭐부터 먼저 볼 거냐면요. 이온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온수 변화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 이런 실험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뭘 넣을 때? NaOH를 넣을 때 각각의 이온수랑 전체 이온 개수 이런 거 어떤 식으로 변할까를 우리가 한번 모형으로 나타내 볼 거고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신들 보기 쉽게 먼저 모형부터 먼저 친절하게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25도씨라고 할까요? 25도씨에 여기에 HCl 수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이온을 한번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H 플러스 만약에 2개, Cl 마이너스 2개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얼마? 20ml 할까, 처음에? 10ml?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조금씩 뭘 넣어줄 거냐면요. NaOH를 집어넣어 줄 거야. 자, 여기에 NaOH 집어넣을 건데, 얼마? 25도씨에 NaOH 수용액 5ml씩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NaOH 25ml에 들어가 있는 OH- 개수랑 Na 플러스 개수는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 섞었을 때 있죠? 예, 두 개 섞었을 때 모형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일단 혼합용액 부피는요, 대충 한 15ml 정도 됐겠죠? 예,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자, 넣어봐. 그럼 뭔 일 벌어져? 이온 여기 6개 되니? 아니죠? 예, 들어오면은요, H 플러스 1개랑 OH 마이너스 1개씩 반응해서 물 분자가 돼서 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Cl 마이너스 얘네들은 구경꾼이잖아.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H 플러스 1개 사라졌을 거고요. 그리고 Na 플러스가 구경꾼이죠.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짓을요 2번 똑같이 반복할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이 25도씨에 NaOH 수용액 5ml 더 집어넣을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Na 플러스 1개, OH 마이너스 1개 더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혼합용액의 부피는 이제 20ml 정도가 됐겠죠? 근데 얘가 들어오잖아. 여기는 H 플러스 1개, OH 마이너스 1개가 반응해서 날아가 버리고, Cl 마이너스 2개 그대로 있을 거고, H 플러스는 다 사라졌을 것이고, Na 플러스 1개가 더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산과 염기가 완전히 반응해서 산성도 띄지 않고 염기성도 띄지 않을 때를 우리가 중화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한 번 더.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NaOH 수용액 5ml. 여기에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한 개씩 들어있음. 얘를 추가적으로 넣을 거예요. 이랬을 때 마지막 모형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 더 늘어났겠죠? 이제 25ml 정도면 됐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 봤을 때, 자, Na 플러스 원래 2개 있었는데 1개 더 들어오죠? 그렇죠? 이제 3개 됐겠죠? 자, Cl 마이너스 여전히 2개 그대로 있죠? 근데 이제 OH 마이너스가 들어올 수 있죠? 이제 H 플러스 안 남아있잖아. 이런 모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이걸 뭐를 해볼 거라고요?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거라.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지금 X축은요, 내가 넣어주고 있는 NaOH의 부피입니다. Y축은요, 각각의 이온수예요. 자, 차근차근히 해보죠. 첫 번째, H 플러스 개수 있죠? 이거 원래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근데 NaOH 5ml 집어넣는 순간 1개 되죠? 5ml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이제 H 플러스 사라지죠? 자, 그러면은 H 플러스의 개수를요, 그래프로 나타내 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쵸? 예. 자, 두 번째, Cl 마이너스 그래프. 당연히 2개로 지금 일정한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세 번째, Na 플러스 그래프. 처음에는 없었는데, 5ml 집어넣으면은 하나, 10ml 집어넣으면 2개, 15ml 집어넣으면 3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H 마이너스. 처음에 없어요. 한 번 넣어줘도 없어요. 2번 넣어줘도 없어요. 3번 넣어줘야지 그때 1개 생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없다가 나중에서야 이렇게 증가하는 이놈이 뭐다? 이놈이 OH 마이너스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이온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잖아. 지금 여기에서 특이한 거 보이니?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올라가.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프에 꺾인 점 있죠? 예, 고등학교 1학년 딸이들은요, 그래프에 꺾인 점은요, 그냥 무조건 중화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H 플러스 다 사라졌다. OH 마이너스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게 뭐다? 반응이 완료되는 지점, 중화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중화점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꺾이더라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전체 이온수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내가 넣어주는 NaOH 부피에 따른 전체 이온수 그래프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온 몇 개 있어요? 4개. 한 번 넣어줬어요? 그래도 4개. 한 번 더 넣어줬어요? 그래도 4개. 이제 몇 개? 6개. 어디를 지나는 순간? 중화점을 지나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온수가 뭐하기 시작한다?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 꺾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뭐다? 여기가 그래프의 꺾인 부분, 중화 반응이 완료된 지점, 여기가 중화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누구에다가 누구를 넣는다고 했냐면요. HC에다가 NaOH 집어넣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야, 그럼 만약에 내가 NaOH 대신에 만약에 이가 염기, CaOH2, 수산화 칼슘 이런 거 집어넣었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 6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문제 있죠?
그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묽은 염산에 수소나 칼슘 집어넣는 문제. 그거는 당신들이 직접 해보세요. 그렇죠? 네, 우리는 밑에 있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묽은 염산에 수소나 칼슘 집어넣었을 때 수소나 칼슘 부피에 따른 각각의 이온수랑 전체 이온수 그래프 그리라는 건데, 자, 간단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가 들어가 있는, 자, 묽은 염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CaOH2를요, 내가 한 개씩 집어넣을 때 한번 상상해봐. CaOH2 한 개 집어넣으면요, 어떤 일 벌어지죠? 여기에 있는 OH 마이너스 2개랑 H 플러스 2개가 사라져가지고 물이 되고요. Cl 마이너스 여전히 그대로 2개 있겠죠? 근데 여기 C2 플러스가 한 개 들어오겠죠? 이 꼬라지 되겠죠? 를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이온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한 개 넣어줬을 때, 뭐 2개 넣어줬을 때, 이온 개수.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소 이온. 지금 여기 2개 있었죠? 근데 CaOH2를요, 한 개 집어넣는 순간, 지금 H 플러스는 다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넣어주는 CaOH2. 한 번 집어넣었을 때 H 플러스 개수는요, 자, 2개였다가, 그 다음에 바로 한 개로 이렇게 사라지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CA2 플러스 있죠? 네, CA2 플러스는요, 한 개 넣어줄 때마다 한 개씩 생겨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한 개 넣어줬을 때 한 개, 2개 넣어줬을 때 2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죠, 2개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OH 마이너스, 처음에 없죠? 그 다음도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한 번 더 넣어주잖아? 그러면은 OH 마이너스가 몇 개씩 들어와? 여기서 2개씩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없다가 2번 넣어주게 되잖아. 그때 얼마씩 2개씩 증가하게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기울기 보여? 얘는 한 개 들어오는데 얘는 2개씩 사라지고 얘는 2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OH 마이너스 그래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이온수 그래프를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요, 뭘로 한번 보자고요? 전체 이온수 그래프로 한번 보자고요. 자, 내가 넣어주고 있는 CaOH2. 잘 생각해봐. 자, 내가 얘를요, 한 개 넣어줬어요. 그러면은요, 쟤는 왜 일정한데,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보라고. 자, 얘가 이온수가 일정한 까닭은요, 나 지금 여기다가 이온을요, 몇 개 집어 넣어주고 있냐면요, 2개를 집어 넣고 있죠? 2개를 집어 넣는데 몇 개 사라져요? 2개가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니까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고, 중화 반응이 완료될 때까지는. 얘는요, 내가 몇 개 집어넣어. CaOH2를 한 개 집어넣는 소리는 총 합쳐서 이온을 3개 집어넣는다는 소리잖아. 이온이 3개가 들어올 때 이온이 몇 개가 날아가 버려? 4개가 날아가죠, 그렇죠? 3개 집어넣고 4개 날아가고 3개 집어넣고 4개 날아가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온수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어디를 지나가는 순간, 중화점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뭐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 이온수가 뭐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뭐? 전체 이온수. 이게 일가산과 일가산과 이가산으로 중화 반응을 일으킬 차이예요. 그렇죠? 예. 일가 집어넣었을 때 있지. 일가염기나 일가산을 집어넣었을 때 이온수가 일정하다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화점 지나가는 순간부터. 근데 이가산이나 이가염기를 중화 반응시키잖아. 전체 이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래서 전체 이온수의 변화를 보고요. 얘가 일가산인지 아니면 이가산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오케이? 몇 개 넣어줄 때 몇 개 사라지는지를 보라 이란 말이야. 아시겠니?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70페이지. 자, 70페이지의 중화 반응에서 이번에는 온도 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온도 변화 문제가 보통 원래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그거는 정말 쉽습니다. 온도 변화는.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먼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볼까? 일정량의 HCl에 NaOH 조금씩 넣을 때 이 혼합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측해보자. 자, 섞기 전에 이거 25도씨, 이거 25도씨야. 그쵸? 야, 그러면은 섞은 후에도 25도씨가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발열 반응, 즉 열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H 플러스랑 OH가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때 물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열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발생하는 열을요, 중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중화열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요, 수용액의 온도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자, 25도씨랑 25도씨랑 섞었어. 여전히 25도씨냐? 아니요. 올라갈 겁니다. 중화열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27도씨의 혼합용액에다가 이에 25도씨의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어요. 떨어질까요? 아니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25도씨의 수소산 나트륨을 집어넣잖아. 이제는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근데 따끈따끈한 거랑 차가운 거 섞으면 미지근해지죠? 그렇죠? 온도가 먹기 시작한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온도는 어디서 나타난다? 중화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중화점 중요한 거고요. 그래프 꺾이면 중화점이 나와. 중화점에서 수용액의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일정량의 HCl에 NaOH를 조금씩 넣을 때, 자, 온도 이렇게 변하는 거죠. 혼합 용액의 온도는 내가 넣어주는 NaOH의 양에 따라서 점차 온도가 증가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 그래프가 꺾이는 점 있죠? 예, 여기가 뭐가 된다? 중화점에 해당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 되죠? 예. 그러면은 이런 거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랑 B에서 각각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보이시죠? 여기가 중성이잖아. 중성일 때 NaOH 더 집어넣어주면요, 얘가 염기성 되겠죠? 그러면 그 전은 당연히 뭐다? 산성이겠죠, 그쵸? 그럼 BTB 용액 같은 거 넣었을 때 여기는 노란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파란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시하게 색깔 변화 같은 것도 당연히 같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 가장 온도가 높은 지점은 중화점이다. 네, 그래프 꺾여있다. 라고 하는 거 잘 볼 수 있으면 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산과 염기를요 섞을 건데 어떻게 섞을 거냐면요,
이렇게 섞을 겁니다. 여기에 HCl 부피, NaOH 수용액 부피, HCl을요 2ml, NaOH 10ml, 4, 8, 6, 6, 8, 4, 12 이런 식으로 섞을 거예요. 특징은 뭐냐? 합쳐서 12, 합쳐서 12, 합은 똑같게 유지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과 염기의 부피의 합은 같은데 그 비율은 다르게 섞고 이 혼합 요격의 최고 온도를 측정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섞기 전 온도는 똑같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 자, 2랑 10이랑 섞었을 때 온도 이 정도래. 4랑 8이랑 섞었을 때 온도 이 정도, 6, 6 섞었을 때 이렇게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 꺾인 거 보이시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HCl이랑 NaOH를요 1대1로 섞었을 때가 여기가 완전히 중성이 되었다. 즉 여기가 중화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 저거는 HCl과 NaOH의 농도가 똑같을 때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여기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요, 해석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그래프 꺾였죠? 그러면요, 예, 니네 랩에서는 무조건 그래프 꺾인 부분 나오면 무조건 중화점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은, HCl 8ml에 들어가 있는 H 플러스의 개수랑 NaOH 4ml에 들어가 있는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이게 똑같다라는 말 아니냐고. 여기가 중성이니까. 그렇죠? 중화점. 개수 똑같다 했잖아. 야, 그러면은 만약에 HCl 8ml에 들어가 있는 H 플러스의 개수를 N개, OH의 마이너스 개수를 N개라고 치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Cl 마이너스 개수도 N개 들어가 있겠죠? Na 플러스 개수도 마찬가지로 N개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얘는 8ml에 합쳐서 이온이요 2N개만큼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4ml 안에 이온이 합쳐가지고 2N개만큼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농도는 NaOH가 HCl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농도 얼마나 진하냐? 똑같은 개수인데 얘는 8ml, 얘는 4ml잖아. 그럼 얘가 진할 거 아니야. 몇 배 진해? 2배 진하겠지. 그렇죠? 농도가 NaOH가 HCl의 2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농도라고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렇죠? 농도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이제부터 자주 나오게 될 단어야.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참고로 과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단위 뭐뭐당 뭐뭐 라고 나오잖아.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네모분의 세모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이온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8ml에 2N 들어있어. 그러면은 얘는 4ml에 NN 들어있는데 그럼 만약에 얘를요 8ml로 늘리면은요 얘는요 2N 들어있을 거냐 합쳐 4N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부피일 때는요 NaOH가 HCl의 몇 배다? 2배인 거죠. 그렇죠?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구했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온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온수 몇 개죠? HCl EN 부피는 얼마? 8ml. 그러니까 얘는 8ml 안에 총 합쳐서 이온이 2N개 들어있는데 NaOH 같은 경우는 총 EN계의 이온이 얼마에 4ml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2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 비교하시오. 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요, 지금 HCl의 지금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2, 4, 6, 80 증가하고 있잖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요, HCl 부피 증가하고 있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있죠? 얘가 HCl의 농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요, NaOH 부피 증가하고 있죠? 얘가 NaOH 농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증가한다. 이쪽이 HCl 농도. 이쪽으로 할수록 NaOH 증가한다. 이쪽이 NaH 농도. 그러니까 1대 2인 거죠. 그렇죠? 기울기 보이시면 잘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농도비가 몇 대 몇인지, 저 농도는 뭘 의미했다? 이게 사실 농도가 아니라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불리는 값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 밑에 있는 예제 같이 한번 접근해 볼까요? 집요하게 남겨두죠. 이따가 써먹을 거라서 그래야죠. 자, 맨 밑에 있는 70페이지 맨 밑에 있는 대표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요, 그림은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소나 나트륨 수용액을 여러 부피비로 혼합하였을 때 혼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HCl 수용액 부피, NaOH 수용액 부피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HCl 얼마 넣었냐면요, 20 집어넣었고요. NaOH 40ml 집어넣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혼합전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비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뭐 물론 아니 선생님 이쪽으로 갈수록 HCl 증가하니까 이게 HCl 농도고 이게 HCl 단위 부피당 이온수겠네요. 맞아. 틀린 말 아니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NaOH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NaOH의 농도, 즉 단위 부피당 이온수비겠네요. 맞아. 그러면은 기울기를 분석해 보시면요, 이게 2대1이죠. 네, 그러면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비 HCl 대 NaOH가 2대1이다 라고 우리가 물론 빠르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보자고. 자, 여기가 중화점이잖아. 그렇죠? 중화점이라는 말은 여기가 중성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H 플러스 개수랑 OH 마이너스 개수랑 뭐 하자는 소리? 같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HCl 20ml 안에 들어가 있는 H 플러스 개수 있죠? 이거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 예를 들어서 얘를요, EN계라고 치자. 이유는요, 없어. 그냥 내 마음이야.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Cl 마이너스 개수도요, EN계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NaOH 40ml 안에 들어가 있는 Na 플러스 개수랑 OH 마이너스 개수도 역시 얼마가 돼야 돼? 2N이 돼야겠죠? 중화점이잖아. 그럼 40ml에 들어가 있는 OH 마이너스 개수, 20ml에 들어가 있는 H 플러스 개수 똑같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단위 부피당 이온 수비 HCl은요 20ml에 총 합쳐서 이온 4N개, NaOH 같은 경우는 40ml에 총 합쳐서 이온 4N개. 2대1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2번으로 넘어가서, 자, P라고 하는 점이 있거든요. P점에서 HCl은요, 40ml, NaOH는 20ml로 혼합했는데, 이 점에서 이온이 몇 종류가 있고, 걔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이거를요, 그대로 가져다 쓸 겁니다. 자, 생각해봐. 자, P점에서 지금 HCl을 얼마 썼냐면요. 40ml 썼어요. 야, 그 말은 HCl의 양을 2배로 늘렸으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의 양도 같이 늘어나지 않았겠니? 그래서 합쳐가지고요. 4N 들어있다 이런 말이야. HCl 40ml 안에는. 근데 NaOH 양은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줄였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Na 플러스 개수랑 OH 마이너스의 개수도 뭐 하게 된다?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얘랑 섞으면 뭐가 일어나? 중화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니?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N개만큼 날아갈 때 얘도 N개만큼 날아가서 얼마가 남는다? 3N개만큼 남는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P점에서 남아있는 이온은 뭐고 Na 플러스랑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남아있을 것이고 걔네들은 몇 대 몇 대면 N대 3N대 4이니까 1대 3대 4의 비율로 남아있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되나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다시 위로 돌아가가지고 지시약 색깔 변화, 이건 기본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약 색깔 변화는 맨 마지막에 있는 혼합 용액의 전기 전도도 변화 볼게요. 자, 간단해. 이 전기 전도도 있죠? 이거 뭐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 이온의 농도랑 관련이 있어요. 이온 농도. 그게 무슨 말이야?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전기 전도도가 크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부피분의 이온수,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거랑 비례관계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일정량의 HCl에 NaOH 조금씩 넣을 때 전기 전도도 어떻게 변하는지요? 이거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라는 거예요. 내가 넣어주는 NaOH 부피 따른 전기 전도도. 야, 여기에 이온 처음에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죠? 그 다음에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죠? 그 다음에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죠? 그 다음에 6개 들어있죠? 그러면은 선생님 전기 전도도는 일정하다가 증가하겠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되지. 이온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온의 농도가 중요한 거잖아. 얘는 10ml의 이온 4개, 얘는 15ml의 4개, 얘는 20ml의 4개 들어있잖아. 그러므로 전기 전도도는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중화점 지나고 나잖아. 그러면은 이온의 농도 있죠. 25분의 6으로요. 뭐 하게 된다? 전기 전도도,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증가한다 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요 역시 중화점에서 꺾이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특징, 중화점의 특징. 첫 번째, 전기 전도도는 최소값, 온도는 최대값, 그리고 이온수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꺾인 부분이더라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있죠? 생활 속의 중화반응 사례들인데요. 그거는 제가 뭐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치약으로 이 닦는 거 있죠? 이게 중화반응이 실생활 사례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더라 이런 말이야. 왜요? 치약은요, 우리 아까 전에 염기성 물질로 만든다고 했죠? 근데 왜 치약을 염기성 물질을 쓰냐?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우리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 있죠? 얘가
우리 입에 남아있는 음식물들을요, 분해를 하면서 산성물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에 있는 이제 뭐 에나멜층 이런 게 녹으면서 이가 썩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을 첨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생선 먹을 때 비린내 나죠? 고등어 구이 같은 거 있잖아. 비린내가 좀 나잖아. 참고로 생선 비린내를 일으키는 원인은요, 트라이메틸아민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 때문이에요. 그럼 얘 제거하면 되겠네? 네, 산으로 제거하겠죠? 그럼 이제 생선에 염산 뿌릴래?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산이 들어가 있는 레몬즙 같은 거를 뿌린다 이런 말이야. 레몬즙이나 식초 이런 거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에 레몬즙 뿌리는 거 중화 반응이 한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도 다 비슷한 사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중화반응 나와 있죠. 그렇죠? 환경오염 방제를 위한 중화반응. 공장 굴뚝에서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얘가 그냥 대기 중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빗물에 녹아가지고요. 황산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산성비가 되겠죠. 빗물이 산성을 띠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에 뭘 설치하냐면요. 산화칼슘을 설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결합하면서 이런 식으로 CaSO3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제거가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뭐다? 이게 중화반응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 중화반응 하면은 물 만들어진다면서요. 아까 말했지. 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H+를 포함하는 법 없어. 무슨 말이야? 얘가 물에 녹잖아? 그러면 H+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물에 녹잖아? OH-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산이고요. 얘는 염기니까 산과 염기의 반응이니까 이것을 중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은 아니 H+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산인 걸 지가 다 외워야 되나요? 가 아니라 비금속이랑 산소랑 결합한 물질 있지? 우리가 이거를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금속이랑 산소랑 결합한 물질 있죠? 이것을 금속 산화물이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비금속 산화물은요.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이고요. 금속 산화물은요.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염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예시들 역시 실생활 중화반응 사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2페이지 있죠? 72페이지에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8번이랑 9번이 있죠. 그렇죠? 위에 있는 두 개 문제 있죠? 위에 있는 문제 두 개는요. 쉬우니까 당신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궁금하면은 저한테 카톡 보내십시오. 네. 답 궁금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카톡 안 할 거지, 그치? 자, 맨 밑에 있는 문제 있죠? 예, 그거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거 거의 기본 문제급입니다. 놀랍게도.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맨 마지막 문제 볼게요. 표는 HCl과 NaOH 수용에 걸려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 용의 가랑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요. 자, 섞기 전에 HCl 얼마 넣었냐? 10ml 넣었고요. NaOH 같은 경우는 20ml라고 넣었습니다. 이만큼 넣은 거예요. 근데 이 혼합 용액에 들어가 있는 전체 이온수가 제시되어 있죠. 네, 전체 이온수가 얘가 10N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20이랑 섞었거든요. 근데 전체 이온수가 20N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만 주고 밑에 있는 1, 2, 3 해결해 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요. 일단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 중화반응 문제 있죠. 예, 중화반응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단하는 그 시작 있죠.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해봐. 경우에서 생각해봐. 얘가 산성일 수도 있고, 얘가 염기성일 수도 있고, 산성염기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 산성일 수도 있죠. 아니 선생님 제가 이 1, 2, 3, 4 경우의 수 4가지를요 다 해봐야 되나요? 미쳤냐? 시험장 가서 시간 남아돌아?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요? 잘 들어봐. 일단 얘네 3개 중에서 하나는 제껴야 돼. 뭐요? 잘 생각해봐. 가는요 10이랑 20이랑 섞었어. 근데 생각해봐. 가에다가 만약에 HCl을요 10ml 더 집어넣으면은 그게 나 아니니? 이거잖아. 가에서 HCl 10만큼 집어넣으면 나가 되는 거잖아. 야 그럼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가 산성인데 여기다가 HCl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염기성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3번은요 째끼고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경우의 수가 3개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도 이제부터는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놀랍게도. 나도 몰라. 나도 이건지 몰라 나도.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잖아. 예, 그러면은요 이겁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그러니까 감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막 찍은 게 아니야. 예, 왜냐면은 자 내가 왜 이거라고 왜 얘는 염기성이고 얘는 왜 산성이라고 판단했는지 한번 봐봐. 나는 HCl 10ml에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걸 뭐라 불렀어?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 불렀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불렀어? 농도라 불렀죠? 나는 얘의 농도를 몰라. 그러니까 그 농도가 뭐가 된다? 미지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NaOH 20ml 안에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몇 개인지 몰라. 단위 부피당 이온수 몰라. 그러니까 그 농도 있죠? NaOH 농도, 단위 부피당 이온수 또 뭐가 된다? 미지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럼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2개의 방정식은 하나는 산성 방정식과 하나는 염기성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2개의 방정식이 필요해. 둘 다 산성이잖아? 방정식이 1개밖에 없어. 염기성이잖아? 방정식이 1개밖에 없어. 염기성 방정식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겠죠. 물론 잘 들어. 이런 경우도 가능하긴 해. 단 둘 다 산성이 되고 싶잖아? 그러면은 다른 조건이 필요해.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주어질 거야.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둘 다 염기성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조건이 없으므로 하나는 산성일 것 같고 하나는 염기성일 것 같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 근데 일단 제가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얘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나는 가를 뭘로 가정했어? 염기성이라고 가정했고요. 나를 무엇이라고 가정하고 산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출발해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온이요. 누가 있겠냐라는 말이야. 이 혼합육익이 존재하는 이온. 자,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면 누구 있어야 돼? OH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3개 있어야 되지 않겠니? 얘 있고, 구경꾼 이온 내가 반드시 존재하라고 했잖아. 염기성이니까 OH 마이너스 있고, 구경꾼 이온 반드시 존재해야지. 그럼 반대로 나에서 산성이죠. H 플러스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반드시 존재하겠죠. 네. 자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혼합 용액일 경우는요.
이 혼합 유기에 들어가 있는 양이온 개수랑 음이온 수랑 같아야 된다고 했죠? 잘 들어봐. 여기에 있는 양이온이랑 음이온 개수를 다 합치면 10N개야. 그 말은 절반은 양이온, 절반은 음이온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니니? 당연히? 양이온 개수랑 음이온 개수랑 같아진다면서. 그럼 절반은 양이온이 가져가고 절반은 음이온이 가져가겠지. 물론 여기서 Cl-가 몇 N개, OH-가 몇 N개인지 몰라. 하지만 Na+가 5N개라고 하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1번 정답. 가에 존재하는 Na+ 개수는 5N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Na+ 5N개. 그럼 당연히 혼합전, 섞기 전 말하는 거야. 섞기 전에 들어가 있는 OH-도 5N개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얘도 똑같이 20ml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Na+랑 OH-도 똑같이 5N개만큼 들어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보이죠? 똑같아. 자, 총 합쳐서 전체 이온수 20N개 있잖아. 근데 20N 중에요. 양이온이 절반을 차지하고 음이온이 절반을 차지해야죠. 그쵸? 자, 그거 끝났죠? HCl 20ml 안에 들어가 있는 H+랑 Cl-는 섞기 전에 얼마다 10N개씩 들어가 있겠다라는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로 돌아와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H+가 여기 20ml에 10N 들어있으면은 10ml에는 5N 들어가 있지 않겠니? 자, 근데 아까 전에 내가 가정을 뭐라고 했어? 가정을 염기성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였다? 알고 보니까 염기성이 아니라 중성이더라.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고치는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시작을 중성이라고 가정하는 경우는요, 확실한 조건이 나와 있지 않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 BT분기기 초록색이다, 뭐 그런 경우는 중성이라고 가정을 해야겠지, 당연히. 근데 그렇게 확실한 정보가 없을 경우는 중성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산성 또는 염기성이라고 먼저 가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H+ ON, OH- ON 다 사라지네. 중성이었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고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가는요 중성이었고 나는 산성이더라. 액성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OH-가 없고 Na+5에다가 Cl-5에 합쳐가지고 전체 이온수 10N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 5N 싹 다 날라가죠. 얘 5N 날라가서 5N만큼 남아있겠지. 그러면은 얘가 5N, 얘가 5N, 얘가 10N만큼 있어가지고 합쳐가지고 20N만큼의 전체 이온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3번.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비 HCl 대 NaOH가 몇 대 몇인지 계산하세요. 자, 단위 부피당 이온수비 무슨 말이라고 했어? 같은 부피 들어가 있는 이온 개수라고 했죠? 자, 같은 부피, 똑같이 20ml인데 얘는 합쳐가지고 얼마? 20N개만큼의 이온이 들어가 있고, 얘는 합쳐서 얼마? 10N개만큼의 이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섞기 전에, 그쵸? 그러니까 얼마다? 2대 1인 거죠. 그쵸? 무슨 말이야? 농도가 HCl이 NaOH의 2배입니다. 이런 말이지, 뭘. 그쵸? 자, 그래서 72페이지 맨 마지막 문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위에 있는 두 문제는 당신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배웠던 거 떠올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73페이지. 그렇죠? 네, 걔는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의 개 어려운 문제들 있죠? 네, 심화 내용들. 네, 그거 싹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 심화 문제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